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영웅입니다.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3년의 공백만큼이나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매매 방법의 변경, 거기에 따른 이 기준봉 기준의 보완과 추가를 할 겁니다. 또 매매 타점의 변경도 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매매에서 좀 줄일 건 줄이고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빠른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매 방법의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기준봉 발생 후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이제 매매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강의부터는 기존봉 발생 후 첫째 날 매매만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준봉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매매까지 하다 보니 이게 많은 변수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번부터는 변수를 최소화하고 한 가지 매매라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매매만 제대로 한다면 둘째 날 매매도 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번부터는 기준봉 바로 발생하고 나서 첫째 날 매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한번 파도록 할게요. 매매 변경에 따른 기준봉 기준 세 가지 보완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조금씩 변경한 거예요. 1번 거래량 거래대금 20일 신고가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근데 2번에 거래대금 200억 이상이 아니고 250억 이상으로 변경이 됐고요. 세 번째, 5에서 15% 이상의 양봉을 5에서 20%의 이상의 양봉으로 변경시킨 거죠.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더 높은 곳에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봉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봉 발생 후 첫째 날 매매만 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해서 좀 더 좋은 봉에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전 얘기했던 이 기준 이런 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기준봉 기준 보완과 추가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킬 거예요. 바로 정배열이죠. 5일, 20일, 121선의 정배열. 왜냐하면 저는 5일, 20일, 121선만 보니까 이 딱 세 선만 보고 매매를 하니까 맞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강의를 안 듣고 이걸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보면 제일 먼저 들어야 해요 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이거를 들어보세요. 23분, 19분, 20분, 1시간 정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들으시면 좋죠. 이걸 다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어떤 식의 매매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신다면. 앞으로는 동영상을 올릴 때 처음부터 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기본 이걸 듣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매매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최소화시키기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길어봤자 집중이 안 되고 좀 짧게 30분 안쪽으로 최대 30분 안쪽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역배열에서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역배열에서의 매매? 이건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붙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5일과 21선만 전배열일 때,
121선만 역배열 있을 때 전제 조건 하나고요. 두 번째는 121선 이타로 첫 돌파 때. 이해하셨나요? 얘가 5일선이고 얘가 21선이에요. 이건 정배열이고 이게 역배열일 때 120선만 역배열일 때 매매를 하는데, 이때 첫 돌파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게 121선이고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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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꾹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요때 매매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요때 아셨나요? 이때만 역배열에서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또 정리를 좀 했어요. 기준봉 기준 4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거래대금 거래량 20일 신고가. 두 번째, 거래대금 250억 이상. 3번, 5% 미만 20% 이상의 양봉. 그 다음에 4번, 방금 전에 이제 요번에 말씀드렸던 정배열. 5, 20, 120 정배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역배열이 어렵다고 생각 드신다면 정배열에서만 매매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기준봉 기준 4가지처럼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딱 보시면 기준봉 기준 4가지를 갖고 3천만 원 실전 계좌로 운영을 하면서 기준봉 발생 후 첫째 날만 매매할 거다 라는 게 이번 강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해주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매매 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매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매 타점은 똑같습니다. 4등분선 매매를 할 거예요. 4등분선 매매 보시면 윗꼬리 양봉이 어떤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윗꼬리 이렇게 꼬리가 달렸다 해서 윗꼬리 양봉이에요. 이거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야죠.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선 제 강의를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4등분선 매매 보면 이게 종가, 시가예요. 종가에서 시가까지 4등분선을 딱 그으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면 바로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1차, 2차 매수가예요. 윗꼬리 양봉일 때 매매법입니다. 아셨죠? 상한가였을 때도 같아요.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제 좀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변경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121 돌파 상한가 양봉일 때, 이거 뭐냐면 역배열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을 돌파하고 상한가로 끝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1차, 2차 매수가가 아까 이게 딱 보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3번 있고, 근데 앞전에는 요 2번 선이 1차 매수고 3번 선이 2차 매수였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120 돌파 상한가 양봉은 어떻게 되냐면 이 폭만큼 요 위에서 같아요. 거좀 비슷하게 시작을 시가가 이렇게 시작한다면 바로 1번 선이 1차 매수가 되고요. 2번 선이 2차 매수가 됩니다. 아셨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길이가 이 폭이 이렇게 똑같지가 않고 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1차 매수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당연히 여기 2차 매수가 되는 거고. 근데 뭐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차 매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 근방이 2차 매수가 되는 거고. 언제? 121 돌파 상한가 양봉일 때만. 이해하셨죠?
여기 적혀있네요. 전제 조건 120일 돌파 상한가.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경된 게 많지가 않아요. 매매를 단순화시켰고 그 하나의 매매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좀 더 강하게 기준을 좀 강하게 보완을 시켰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12월 매매를 했던 걸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12월 매매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심 종목이 32종목이 나왔고 총 매매는 22종목을 했습니다. 기중봉 발생 후 다음날 매매, 다음날 매매, 여기, 그죠? 이 매매는 6종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이 6종목입니다. 기중봉 발생 후 첫째 날 매매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는 6종목밖에 안 나왔어요.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되면 4등분선을 긋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찍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120일 돌파 후 상한가라면 여기서의 매매, 그죠? 1차, 2차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총 6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가 6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만이라도 수익으로 전환하자라는 거니까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 총 이렇게 많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12월 달 수익 현황을 보면 3천만 원 갖고 한 180만 원을 벌었네요. 플러스로 매일은 아니지만 수익을 내면서 진행했습니다. 수익률 현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놨는데 7월부터 매매를 했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수익률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선하고 이선은 코스피 뭐 코스닥 뭐 등락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떨어져도 네, 수익은 올라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마의 모찌가 있든 간에 소액으로 검증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때 금액을 늘리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저는 솔직히 2에서 5%를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매달 예를 들면 2%라고 생각을 해도 한 1년이면 24%가 되고요. 만약 매달 5%씩 수익을 낸다 하면 1년이면 6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 프로테이지만큼 하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 안전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차근차근 기본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욕심만 버리시면 크게 잃을 일도 없어요. 무엇보다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매매의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모찌 금액에 대한 안전함, 잃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게 보이고 이제 이거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모찌 금액이 없어 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고 또 안전하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익률은 적게 갖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12월 달 매매를 한 걸 갖고 한번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6종목 하나 둘셋넷 다섯 6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동 일지 차트예요. 매매 구간하고 매매 타점이 나오니까 아마도 이해가 하기 편한 것 같아서 아예 어, 자동 일지 차트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봉 기준 4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죠? 기준봉 기준 4가지. 혹시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조금씩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보고 제 강의를 들으라 해도 지금 당장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종목 갖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거래량 20일 신고가 20일 안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20일 안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앞에 이렇게 높은 거래량이 있다면 이거는 매매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예요. 380억이 들어왔는데 이것보다 많은 거래량이 앞전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번 기준에는 맞고요. 2번 기준은 거래대금 200억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388억 원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2번 기준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 미만 20% 이상이 양봉이라고 3번 조건에 돼 있는데요. 이걸 이제 확인하자면 봉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 5% 미만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입니다. 시가 5% 미만. 근데 여기를 보면 시가가 0.46%예요. 그거 맞고요. 20%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종가입니다. 여기 보면 종가가 29.82%입니다. 상한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 조건에도 만족을 하고요. 4번은 뭐냐면 이제 정배열입니다. 5, 20, 120이 정배열인데 앞전에 교육을 했잖아요. 역배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5일선, 21선은 정배열이나 121선만 역배열일 때 여기 5일선이고 20일이 여기 있어요. 정배열이거든요. 121선만 역배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121선 이탈 후 첫 돌파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죠. 이 검은 선이 121선입니다. 그죠?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 이 기준봉 기준 이 4가지 기준에 맞는 이 첫 번째 봉이 발생됐잖아요. 이렇게 첫 돌파 이런 봉이죠. 첫 돌파가 뭐 쉽게 또 설명하자면 이렇게 또 봐도 돼요. 앞에서 이탈을 했어요. 첫 돌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생각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첫 이탈이 돼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지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린 기준봉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역부열이지만 기준 4가지에 맞는 봉이 발생된 거예요. 어떻게 매매를 했냐?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기준봉의 분봉입니다. 4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시가와 종가에 대략으로 그을게요.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역을 눌러보면 나올 겁니다. 매수를 어떻게 했는지. 1차 매수를 했네요. 그죠? 이 선에 1차 매수를 했고요. 계속 밀려요.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밀립니다. 그죠?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는데요. 매도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도폭. 언제, 어디다가 매도를 할까요? 매도폭은 요 정도의 폭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폭이 되는 거예요. 단, 저점이 내려가면,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저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매수했을 당시에는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폭은 여기였겠지만, 아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더 크게 할게요.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는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이 저점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그러면 얘도 그대로 내려가서 요 저점에 맞는 매도폭은 매도 타점은 여기라는 겁니다. 또 보면 또 내려갔네요. 저점이. 그러면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매도폭은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 더 안 내려가나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내려가네요. 그죠? 조금만 축소를 시킬게요. 음. 또 볼게요. 어떻게 되나?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네요. 계속 매도 타점도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야 되겠죠?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조금만 더 줄일게요. 이게 선이 없어져가지고 자꾸만. 음. 그러면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매도를 했네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하등목표 다시 끌게요. 기본은 이제 1차 매수가 했고 2차 매수를 해야 되는데 2차 매수가 안 된 거예요. 2차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폭에서 매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 거 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웹스를 갖고 한번 볼게요. 역배열에서의 매매네요. 이제 역배열에서의. 여기서 여기서 이탈을 하고 가다가 첫 돌파네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다 만족하네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5와 20은 정배열인데 120선만 역배열일 때. 5일선이 여기 있고 21선이 여기 있네요. 정배열이네요. 121선만 역배열이고요. 첫 번째 조건 달성이 됐고, 두 번째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 후 첫 돌파. 맞죠? 기준분 기준 네 가지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를 20을 맞춰놓으면 20개의 봉이 나옵니다. 20일 동안에 진행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20으로 하면. 20일 동안 이 봉보다 더 큰 봉이 없죠? 그죠?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그러니까 신고가가 발생된 게 맞고요. 첫 번째 조건 맞고요. 거래대금 250억 이상인데 45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3번 조건 5% 미만 20% 이상 양봉인데 보시면 시가가 1.48%고 종가가 30%예요. 양봉, 그러니까 상한가라는 거죠. 만족하는 거고요. 4번 조건은 아까 역배열이지만 만족했고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봉에서 매매해요. 이 다음 봉에서.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 1봉에다가 한번 4등분선 한번 그어볼까요? 원칙대로 하면 4등분선도 시가 종가를 정확하게 숫자를 누면 돼요. 시가가 2,740원, 3,500, 2천 시가가 2,740원이잖아요. 2,740원. 그러면 여기 딱 쳐서 맨 여기다가는 이제 종가 걸 누는 거죠. 높은 금액 밑에다가는 2,740원 시가 금액을 누시면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두 번 클릭을 하시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딱 가면 이렇게 됐네요. 이걸 분봉으로 이제 보자면 하등분선을 이렇게 긋고 시가 종가에 긋고 그 다음날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가가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요 고대로 이렇게 올리면 똑같은 기준 포국대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좀 시가가 이 폭 근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 근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1차 매매를 하겠다라고 여기다가 이제 매수 금액을 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안 넣구나. 예, 여기에 예,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를 했고요. 똑같이 매도 폭은 이 폭에 이 폭. 제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네요.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더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폭에서 예, 여기서 바로 매도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세와 PNC 종목을 한번 보죠. 이것도 만나볼까요? 떨어지고 나서 120선만 역배열이고요. 전제 조건 두 가지가 다 맞죠? 떨어지고 나서 뭐 올라간 거니까. 기준 무기준 네 가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거래대금 거래량 22 신고가. 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신고가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대금 20억 이상. 350억 이상이 들어왔네요. 그 세 번째 조건, 시가 5% 미만, 종가 20% 이상의 양봉.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다. 그죠? 시가 5% 미만, 종가 20% 이상 양봉. 이렇게 적어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3번 조건 만나보자고요. 시가가 1.75, 5% 미만이네요. 그죠? 종가가 29.69, 네, 20% 이상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네요. 음, 네, 상한가가 발생됐고, 4번은 아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4등분선을 긋게요. 시가 종가 긋고 볼까요? 네, 이렇게 매수가 됐네. 매수 매도.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절대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이걸 키워서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키워볼게요. 요걸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딱 폭을 한번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됐죠? 예, 시작이 이 폭 근처에 시작을 했죠? 시가가. 그러면 1차, 2차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자고요. 1차 매수가 됐네요. 1차 매수 했습니다. 훅 떨어지네요. 그러면 보기 좋게 이걸로 한번 거서 볼게요. 여기 폭이니까 매도 폭은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어디가 매도 폭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또 더 내리고
매도 폭은 여기가 되겠네요. 매도 타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더 떨어졌네요. 2차 매수는 걸어 놓고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걸어 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더 떨어졌네요. 음. 그러면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매도했네요. 그죠? 한 1.5% 정도 먹었겠다. 그죠? 쉽죠? 예. 제가 얘기했던 이론대로 해서 해보니까 우선 쉽죠? 그러면 이제 경보 제약을 한번 볼게요. 경보 제약. 경보 제약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KM 제약을 한번 볼게요. KM 제약도 보면 이 기준분 기준 네 가지에 다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탈하고 내려와서 네, 돌파를 했네요.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 20일 신고가. 예, 앞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빨간 선이 250억 선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거래대금 250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270억이 이상 나왔네요. 그죠? 270억 이상이 발생이 됐고, 여기 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선 때문에. 2번 거래대금 250억 이상을 보면 270억 이상이 발생돼서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시가 5% 미만, 종가 20% 이상의 양봉이라는데, 보죠. 시가가 2.05%가 나왔고요. 종가가 29.79,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요. 이것도 보면 이제 이날 처음으로 돌파를 했죠. 어떻게 보면 역배열인데, 왜냐면 121선이 여기 있고 5일, 20일은 이제 정배열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에 어, 부합되는 거라서 조건에 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냐 하면 분봉을 보고 보겠습니다. 이날 4등분선을 긋는 거죠. 기준봉이 발생됐으니까. 대략적으로 긋겠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나오겠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바로 매매가 됐네요. 왜 여기서 매매를 했는지 보이시나요? 이걸 그대로 요선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맞춰 놓으면 바로 시작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매매에 1번, 2번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매도는 언제 했나 볼게요. 바로 매도를 했네요. 15분에 바로 매도가 됐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솔트 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트 룩스. 날짜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보면 이제 정배열이네요. 정배열. 기준목 기준 네 가지 조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 앞전에 보다 제일 신고가죠. 예, 신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250억 이상, 560억 이상이 들어왔네요. 네,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 5%, 종가 20%를 확인하자면 시가가 마이너스 0.71%에서 시작을 했고 종가가 29.84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3번 조건도 맞고 4번 조건 정배열이었네요. 정배열. 그러면 이걸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또 이제 오봉봉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날 이제 상한가 나온 날이고 4등분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 마커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보이시죠? 이제 시가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근방에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가 1차 매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폭하고 이제 이폭만큼 이제 올려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타점이 1차 매수가 되고 요 타점이 2차 매수 자리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번 어떻게 진행을 했나 진행 가볼게요. 요때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네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네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매한 건 아주 이 조금만 먹고 나온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만큼을 수익을 원한다면 이만큼의 손실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보제약을 볼 건데요. 경보제약을 왜 마지막으로 보자고 했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봉 조건에 조금 약간 부족한 그런 종목이에요. 기준봉 기준 네 가지 조금 안 맞는데 뭐 전반적인 흐름은 이탈을 하고 예, 불파가 맞아야 돌파가 맞는데 이날 이제 정확하게 120선을 돌파를 했죠. 했는데 이제 기준봉 기준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1번 거래량 거래대금 신고가. 네, 이 앞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맞는데 2번 거래대금이 25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230억이 나왔어요. 좀 못 미쳤고요. 그 다음에 3번 시가가 5% 미만 종가가 20% 이상 양봉이에요. 근데 보면 시가가 5.86%예요. 종가는 이제 29.97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고 이 중에 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배열. 뭐가 정배열인가? 네, 정배열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200억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죠? 200억으로 매매를 했었고 그랬을 때도 전혀 크게 큰 손실이 없이 수익으로 매매를 해왔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조금의 융통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준목 기준 네 가지 기준을 갖고 계속 매매를 해 보시고 또 소액을 갖고 검증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또한 이렇게 융통성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응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이런 매매가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삼지 마시고요. 괜히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빼놨는데 5분 차트를 보면 요 날이죠, 요 날. 기준봉 기준에 맞는 기준봉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봉이 시작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폭인데 이 정도 폭의 같은 폭 봤을 때 이 정도 폭에서 이 근처에 시작해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 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매수 타점은 여기 1번이 되고 2번이 되는 거죠. 우선은 어떻게 됐나 볼게요. 1차 매수가 됐네요. 2차 매수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점이 깨졌잖아요. 깨졌으면 이제 한 이 정도 폭에서 움직 이 정도 폭으로 이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매도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다음날 보면 폭 하고 떴어요. 매도 폭이 이 정도 폭이잖아요. 이 정도 폭. 그렇기 때문에
50% 매도를 쳤고 다시 요때 50% 매도를 쳤습니다. 이때 벌써 수익을 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혹시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우선은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매도를 했냐면 고점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매도를 쳤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했던 그 매도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곳에서 매도를 했고 더 많은 수익이 났으니 뭐 욕심 없이 여기서 이제 다 매도를 친 거죠. 흐름을 보면 계속 여기서 이 정도에서 뭐 깨지고 깨지네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매도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마 이게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때 이제 고점 매도를 나름 쳤지만 이만큼 더 올라갔네요. 어쨌든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제가 매매했던 기중봉 발생 후 첫째 날 매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오늘은 이제 강의는 이제 첫날이고 해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왔는데요, 시간이. 다음부터는 좀 짧게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듣는 것도 집중이 안 돼요, 너무 길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만 조금 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관심 종목이 뽑아놓은 게 없어요. 요번부터 한번 좀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기. 제 이메일 주소로 관심 종목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검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찾아오는 걸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동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